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뒤에서 수군거려도 그냥 웃어넘기고 악플이 달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선택을 두고 주변에서 뭐라 해도 그냥 내 길을 걷는 사람. 다들 한 번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해봤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의 말을 완전히 신경 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은 왜 그런지,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남의 말에 흔들리는 걸 고치고 싶다면 먼저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해요. 남의 말을 완전히 신경 끄는 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신경 쓸지 내가 직접 고르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우선 왜 남의 말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유를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성격이 약해서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건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으면서 몸속에 새겨진 본능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수십 명에서 100여 명 정도의 작은 집단 안에서 살았는데 그 무리에서 쫓겨나면 혼자 사냥도 못하고 맹수도 피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서 인정받는 게 말 그대로 목숨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고통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리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실제로 몸이 아플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상당 부분이 겹친다고 해요.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건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진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져요. 내가 남의 말에 휘둘릴 때 내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대신 내가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자책은 당신을 더 깊이 흔들리게 만들고 한 발 물러서는 건 당신의 흔들림을 멈추는 첫 번째 단계가 되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부르는데 감정에 완전히 빠져드는 대신 그 감정을 바깥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남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나는 상처받고 있다고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남의 말을 신경 쓴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누군가 상처받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친한 친구가 힘들다고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족이 아프다는데 별로 마음에 안 걸리는 사람,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공감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 이게 전부 남의 감정과 시선을 신경 쓰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감각을 완전히 없애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곁에 두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전혀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흔들려도 될 말과 흘려보낼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당신을 흔들리게 한 그 말을 한 사람을 떠올려보고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뉘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가 내 발표 방식을 지적했어요. 그 동료가 발표를 정말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실제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말은 아프더라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할 피드백이에요. 반대로 그 동료가 매번 남 험담이나 하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나를 위한 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저 그 사람의 불만이나 불안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기준 하나만 가져도 지금 내가 신경 써야 할 말인지 아닌지가 꽤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혀요. 그 기준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준을 아는 것과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해요. 이 기준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시키려면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 방법이 있어요. 남의 말이 신경 쓰일 때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과 얼마나 가까운지 딱 30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30초짜리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이 들릴 때 자동으로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은 점점 가볍게 느껴지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신경 쓰는 사람들의 범위를 의식적으로 좁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가진 엄청난 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 조상들은 태어난 무리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 30명에서 100명이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진짜로 끝이었어요. 다른 데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내 사람들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 시대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쓰지 않고 있어요.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 내 편도 아닌 사람, 사실 나한테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 내 기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삶에서 진심으로 신경 써야 할 사람을 5명만 골라보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나를 진짜로 아끼고 내 성장을 기뻐해주고 내가 틀렸을 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5명이요. 그 5명의 말은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의 말은 참고는 하되 내 하루를 무너뜨리는 무게를 스스로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신경 쓸 사람의 범위를 의식적으로 좁혀가는 것만으로도 남의 말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기준도 알겠고 5명을 고르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댓글 하나에 하루가 망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의 평가에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남의 말에 과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삶에서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아직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연기 나는 건물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만 들었고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아이가 못 나와요. 그 순간에 저기 뛰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드나요? 절대 안 들잖아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 하나가 다른 모든 걸 밀어내버리니까요. 이 원리가 일상에서도 그대로 작동해요. 자기가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빠져들어서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 앞에서 남의 말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거든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당대 최고 학자들한테 극심한 반대를 받았어요. 중국 중심의 문자 질서를 거스르는 거라며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가 그 모든 반대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임금과 조정으로부터 의심받고 모함받고 백의종군까지 당했어요. 그 굴욕과 압박 속에서도 버텼던 건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였거든요.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을 맞선 건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구조는 완전히 똑같아요.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 두려워도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여는 사람, 아이를 위해 힘든 하루를 버티는 부모, 다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남의 말보다 더 무거운 이유를 가진 사람은 남의 말에 덜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말이 너무 신경 쓰인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 삶에서 욕을 먹어도 비웃음을 당해도 계속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워도 그 빈자리를 결국 남의 평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찾냐고요? 너무 거창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남이 뭐라고 해도 계속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도 안 봐도 하게 되는 게 뭔지, 잘 안 되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기 싫은 게 뭔지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크고 거창한 목표일 필요도 없어요. 작아도 돼요. 당신이 진심이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비판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건 당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비판받을 일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알잖아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한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할 것 같은 게 뭔지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답이 더 용감하게 살지 못한 것이었어요. 누군가 뭐라고 할까봐 하지 못했던 것들, 시선이 무서워서 포기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가장 크게 남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감하게 뭔가를 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요. 결국 남의 말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내가 먼저 세워야 해요. 남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를 매일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내가 나를 먼저 평가하는 습관이 생기면 남의 평가가 들어왔을 때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내 기준으로 먼저 걸러낼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누군가 게으르다고 말해도 그 말이 예전만큼 깊이 박히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대충 보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면 누군가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대신 더 잘해야겠다는 동력이 돼요. 자기 평가 기준이 없으면 남의 말이 전부가 되고 자기 평가 기준이 생기면 남의 말은 참고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신경을 끄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남의 말에 흔들렸을 때 나를 자책하는 것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그 말을 한 사람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시간을 30초 정도 가지는 것. 그리고 남의 말보다 더 무거운 이유를 내 삶 안에 만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있어요. 자책을 멈추는 게 먼저고,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다음이고, 더 중요한 이유를 찾는 게 그 다음이에요. 한꺼번에 다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씩 쌓아가면 돼요. 지금 한 번만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나? 쉽게 답이 안 나온다면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게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그 답을 찾는 순간 남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거거든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이루어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를 늘 응원합니다.